뭐냐면 채널링 대응이에요. 사실상 박스랑 똑같아요. 박스랑 똑같은데 얘를 살짝 틀어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앞에 박스를 살짝 틀어버리면 얘 역시도 틀어진 상태에서 똑같은 박스를 치는 결과값을 만들어주겠죠. 평행하는 두 추세선 라인대 기준으로 사실상 얘 역시도 앞에서와 어떤 특정 가격대에서 멈춘 것처럼 계속적으로 이렇게 가격대가 제한된 상태에서 결론적으로 우상향하는 결과, 이런 것도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추세가 잡혔다라는 표현을 가져가죠. 자, 그러면 횡보 또는 상승 혹은 또 하락에 대한 관점이 있을 거예요. 그럼 볼린저 밴드는 그 내용 자체를 잘 담아둔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풀이장이나 거래량이 많이 있지 않는 시장, 그래서 최근 데이터가 사실상 좀 잘 맞아 떨어지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 데이터로 본다면 조금 더 돌려서 봐야 되겠죠. 보통은 프리장에서 큰 힘을 가져가지 않는 수준에서 횡보장세를 만드는 편이고요. 자, 프리장이 뭐냐? 우리가 본장 밑에 보시면 거래량이 크게 활발하게 지금 나와져 있는 이 내용들이 지금 본장 시간대예요. 본장을 제외한 나머지 애프터마켓, 프리마켓, 이걸 우리는 그냥 통틀어서 프리장이라고 표현을 하죠. 프리장 기준으로는 변동성도 작고 위아래 박스를 치면서 움직임, 그만큼 변동성이 작은 움직임에 대한 해석을 보통 담아두고, 본장 같은 경우는 큰 방향성, 거래량을 동반한 내용 자체에서 이러한 움직임, 내용 해석을 담아둘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아까 설명드렸었던 박스에 대한 내용 자체 해석을 본다라고 하면 거래량이 적은 시간대, 프리장 시간 혹은 본장이 지난 사실상 새벽 시간에 이슈가 없다라고 하면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 4시 요 정도 시간 이후서부터는 본장이어도 사실상 큰 변동성이나 내용 자체를 못 담아두겠죠. 그런 결과에서는 이러한 박스 형태에 대한 대응 자체를 가져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니다, 메이저 타입이다 라고 했었을 때는 방향성, 강한 상승, 하락, 방향성 이렇게 나눠서 지켜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최근 시장에서는 워낙 낙폭이나 내용 자체를 크게 담아뒀었기 때문에 프리장 기준에서도 강한 방향성, 강한 하락 흐름, 강한 반등 흐름 이런 게 나와줬기 때문에 사실상 최근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사실상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나스닥 가장 최근 데이터에서는 그 부분 자체가 사실상 조금 어렵게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거래량이 없는 프리장 기준으로 본다라고 했었을 때 밴드를 깨면서 한도 끝 없이 올라갈 가능성이 적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상단 부분이 맞아 떨어진다라고 했었을 때는 여기서부터는 매도 준비, 매도를 가져가고, 이 구간 바닥에서부터 올라왔다, 여기서부터 잡았으면 매수, 청산도 하면서 여기서 관점 스위칭도 할 수 있고요. 스위칭을 하면서 바닥 터치하면 또다시 여기서 청산하면서 관점 스위칭, 이러한 부분들 자체를 계속 반복할 수 있는 내용이죠. 조금의 삐져나옴이나 내용 자체는 만들어질 수는 있다예요. 그래도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본다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이런 거죠. 여기서 이 바닥에서 19,700에서부터 얘는 19,790 때까지 생각하면서 먹는 게 맞는 자리값인데, 정말 뜬구름 잡듯이 여기서 2만까지 바라볼 거야 라고 하면 얘가 2만까지 올라가는데 우여곡절이 꽤 있죠. 시간값, 데이터값도 꽤 걸리고요. 이 프리장과 내용 자체 기준에서 본다라고 했었을 때 가장 현실적인 대응을 끌고 간다라고 하면 오히려 여기서 빠져나갈 확률이 6%에서 12%라고 말씀드렸다 보니까 우리는 확률 높은 대응으로 단기적인 방향성을 안고 해석을 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볼린저 밴드에 대한 성격으로 일단 좀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볼린저 밴드는 어쨌든 방향성을 띠고요, 횡보도 가져가고,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변동성을 어쨌든 새로운 띠 이론에 대한 내용 자체를 보완해서 만들어진 내용인데, 어쩔 때는 이렇게 강한 방향성도 나와주고, 어쩔 때는 이렇게 횡보장세나 변동성을 가져가는 내용 자체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볼린저 밴드는 좀 어떻게 해석을 보냐, 결국에 강한 하락이든 상승이든 이 모든 결과값들은요 에너지를 사용하는 구간이에요. 그럼 강하게 더 찔러주면서 넘어갔다라고 하면 거의 내가 방전되는 수준까지도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방전이 됐다라고 하면 우리는 에너지가 다 사용이 된다라고 하면 죽는다가 아니고 충전을 하는 거예요. 충전. 그래서 볼린저 밴드에서 이론에서 관점에서 착안해서 보시면요, 긴 방향성 뒤에, 큰 힘 뒤에는 사실상 얘를 충전하는 시간대가 필요한 거예요.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충전 시간은 오래 걸릴 수밖에 없겠죠. 자, 일반적인 내용 해석입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가 이러한 횡보 장세가 어떻게 보면 그러면 우리는 충전이라고 지금 표현을 드릴 수가 있어요. 충전을 하는데 이 충전은 조금 답답한 게 뭐냐면 어떠한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이나 보조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배터리 용량 자체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거죠. 충전을 조금만 하고 갈 수도 있어요, 당연히. 그리고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이 충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충전에 대한 용량 제한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다? 무제한 충전이 가능하다. 그럼 무제한 충전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만큼 여유, 용량, 배터리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추세를 띄면서 발산하는 결과에 따른 에너지 소모가 어마무시하게 넘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럼 다시 한번 방향성을 띌 때 이 횡보 자리값을 깨고 넘어가는 그 매수세나 매도세 자체는 사실상 장난을 치지 않고 그 방향성대로 한동안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충전 그리고 소모 단계 이 관점에서 시장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내용 자체는 제가 꾸준히 몇 년 동안 그대로 설명해 드리는 거고, 지금 역시 사실 여기서 튀어 오르나 사실 조금만 더 받아주고 바로 변동성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결과론적이긴 해요. 결과론적이긴 하는데 지금은 누가 봐도 횡보장세를 크게 가져가면서 충전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을 연출을 해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에 대한 방향성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더 비비는 게 오늘자까지 유지되고 혹은 내일까지 유지된다라고 하면, 혹은 이번 주까지 다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다음 주는 정말 더 큰 변동성을 야기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결과값에서 튀어 오른다라고 하면 그래도 이 앞에서의 낙폭 수준만큼은 아니어도 여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80% 90% 수준까지는 위아래 다 열려 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떠한 절대적인 내용 자체는 아니지만 이 부분 자체도 사실상 어느 정도 우리가 공식시키면서 딱 정할 수는 없어요. 얘 길이만큼 상승이 얼만큼이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만들어지는 공식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대략적으로 많은 해석을 이 부분 자체를 가져가면서 시장을 본다라고 하면요, 대략적으로 그려질 수가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장세도 보일 수 있고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경험을 해보고 이렇게 교육을 들으셨던 분들 한해서는 이러한 생각에 대한 관점 자체가 열려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차트를 보셨을 때 이 내용 해석을 같이 담아둘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항상 에너지 소모 충전 단계를 가져가고 에너지 충전 단계가 굉장히 크게 이어지면서 넘어간다라고 하고 길어지면 질수록 하나의 방향성은 굉장히 크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대신에 이런 것도 있죠. 방향성을 띄기 전에는 한 번 정도에서 두 번 정도는 장난질을 칠 수 있어요. 상승을 가져갈 때 바닥을 누르는 척하고 들어올리고, 하락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튀어 오르는 척하다가 그냥 떨구는, 이런 거를 우리는 헤드페이크라고 표현을 합니다. 휩소, 장난질, 속임수, 보통 이렇게 좀 많이 표현하죠. 그래서 볼린저 밴드에서는 헤드페이크라는 단어를 가져가면서 밴드 상단과 하단을 터치했었을 때 이러한 모습 자체를 연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좀 기본적인 내용 자체를 조금 더 담아두면서 일단은 좀 설명을 가져갔고요. 자, 일단은 좀 빠르게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어쨌든 이 시장을 좀 바라봤었을 때 여기에서 얕은 박스에 대한 관점에서로 접어들기보다는 이렇게 큰 방향성을 한 번만 먹어준다라고 하면 사실 이 금액 자체가 몇 천만 원, 억 단위가 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죠. 내가 대응하는 거에 따라서 이런 추세 하나 잘 먹자. 이게 일단은 가장 1순위죠. 우린 선물 대응을 하다 보니까 상승이 됐든 하락이 됐든 상관이 없어요. 에너지가 소모가 되는 방향성을 띠는 움직임에서 이 방향성의 힘이나 내용 자체가 지속적일 것이다, 언제 끝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예측을 하면서 바라볼 수가 있을 거야. 가장 최근 데이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내용 자체에서 조금 동떨어질 수 있는데, 자, 항상 설명드리는 거는 뭐냐면, 자, 그러면 수평을 가져가고 에너지 충전을 하다가 결국에는 발산을 한다는 관점인 거잖아요. 우리가 이 시장을 바라봤었을 때. 그럼 에너지를 충전하면서 넘어가는 단계 해석들을 보시면 어느 순간 됐을 때는 이 띠나 내용 자체가 굉장히 얇아져요. 그만큼 횡보장세나 거래량이 굉장히 지금 적은 상태에서 거래량이 적은 상태에서 움직임을 본다라고 하면 변동성이 거의 없다 보니까 밴드 상단 하단 계속적으로 터치를 하면서 넘어가는 결과값은 점점점 사이즈가 줄어드는 결과값을 만들어 주거든요. 자, 이런 결과에서 그러면 밴드폭 자체는 어떻게 되나요? 21선도 당연히 변동성이 거의 죽어가는 이런 움직임에서는 수평 움직임을 거의 이렇게 띌 거고요. 표준 편차 2에 따른 상단 하단 자체도 비슷한 움직임으로 이렇게 가져갈 거다라는 거죠.